지금부터 저는 일주일 동안 이 폴더폰으로 생활할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을 쓰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폴더폰을 잠깐 썼던 적이 있는데 폴더폰을 썼을 때 꽤나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확실한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핸드폰 비밀번호 바꾸러 가겠습니다. 어머님, 저 뭐 하나만 도와주세요. 제가 이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거든요. 몇 번 바꿔주냐고? 아니요, 그냥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나? 네, 진짜? 네. 제가 다음 주에 학교 와가지고 알려달라고 하면 그때 알려주세요. 그래? 네. 내가 아무거나 바꿔줄까? 네. 잠시만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 이거 못 열면 이제 나 잡아먹을 거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핸드폰은 잠겼습니다. 이제 진짜 못 써요. 이 배터리 있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시지 않아요? 요새 핸드폰에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고 옛날 폰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새 폴더폰 쓰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이 커터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군데 정도를 돌아서 이 프레임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왜 안 되지? 됐다. 네, 이렇게 핸드폰도 교체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이놈이랑 잘 살아보겠습니다. 가볍고 좋은데요? 이제 슬슬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수업 끝나고 집 가는 길입니다. 맨날 에어팟 꽂고서 뭐 들으면서 갔는데 없으니까 되게 허전해요. 다들 핸드폰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할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앞으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할 것들을 미리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집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하철이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제가 지하철에 딱 탔을 때 딱 2명 빼고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한 명이 저였고 다른 한 명은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보이는데 엄마가 핸드폰을 아직 안 사줬나 봐요. 그 친구는 창문을 잡고 창밖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핸드폰을 하고 계셨어요. 사실 그동안 저도 핸드폰으로 막 뭐 듣고 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렇게 타서 보니까 정말 스마트폰 이용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노이즈 캔슬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소리를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오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 귀로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니까 막 통화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우는 애기도 있고 막 핸드폰 보다가 지하철 문 닫힐 때쯤 갑자기 뛰어나가다가 문에 낑긴 아줌마도 계셨거든요. 그 아줌마가 소리 지르는 것도 듣고 이런 막 복합적인 것들이 모여서 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서 있으니까 괜히 막 지하철 노선도라도 외워야 될 것 같고 뭔가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좀 어색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들 핸드폰 안 쓴다고 하니까 심심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밥 먹을 때를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전 다행히도 원래 밥 먹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앞에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하면서 먹고 혼자서 먹을 때도 절대로 핸드폰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밥 먹고 산책하러 갑니다. 원래 같으면 유튜브 편집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핸드폰이 잠겨서 편집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으러 나왔어요. 일단은 좀 걸어 다니면서 도서관 좀 찾아볼게요. 뭔가 이렇게 핸드폰을 안 쓰고 나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동안 되게 꽉 채워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걷는 시간 혹은 막 여유있게 생각하는 시간 이런 거 없이 그동안 너무 꽉 채워서 좀 나쁘게 말하면 빡빡하게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기 대형단지 근처를 서성이다가 주민센터에 왔는데 여기 도서관이 딸려 있습니다. 도서관 찾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네, 이제 책 읽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책을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거나 집중력이 엄청 좋아진 건 솔직히 모르겠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핸드폰이 없으니까 딴짓 안 하고 책을 2시간 동안 읽긴 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동안 집에 오면 항상 요리 관련된 쇼폼을 한 20개? 30개 본 다음에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씻었습니다.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끝. 어제 확실히 핸드폰 없이 자서 그런지 잠을 많이 잤어요. 어떤 수면 전문가가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싶으면 침실에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가지 마라 이런 조언을 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냥 누워 있다 보니까 또 잠이 잘 와요. 오늘 좀 뿌옇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공복으로 달리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자, 오늘도 10km 끝. 제가 원래 아침에 뛸 때 영어 팟캐스트 이런 거 듣거든요. 근데 오늘은 확실히 그거 안 들으면서 뛰니까 조금 더 심심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개운하게 씻고 학교 갈 준비할게요. 오늘은 다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가져왔어요. 네, 학교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이 없어가지고 책 읽는데 집중이 잘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나았어요. 자, 오늘도 학교가 끝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배우는 과목 중에서 교수님이 돌발 퀴즈를 내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퀴즈를 어떻게 하냐면 뭐 종이로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띄워주고 그거에 대한 답을 카톡으로 보내는 형식인데 그거를 혹시 2주에 하게 될지도 몰라서 그 암성역학 수업 때는 아이패드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퀴즈를 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패드에 있는 카톡을 켜고서 그 교수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당연히 다른 카톡은 하나도 안 받고 진짜 그 정답 보내는 용도로만 썼어요. 제가 내용 확인을 안 했는데 그냥 얼핏 몇 개 왔는지 딱 보니까 이게 꽤나 많이 쌓였더라고요.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화는 가족들한테 말고 안 왔어요. 카톡이 있을 때는 연락이 엄청 잦았는데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했는데 이 폴더폰으로 바꾸니까 좀 외로운 건 아니고 차분해진 느낌이랄까요?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 집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지하철에 책을 갖고 탔더니 오늘은 남의 대화도 잘 안 들리고 어제보다는 훨씬 시간이 짧았어요. 짧게 느껴졌습니다. 급한 문 듯. 오늘도 역시 집에 들어오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작정 씻고 바로 팩하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아직 7시 반도 안 됐습니다. 세탁기도 돌려놔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8시 반쯤에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뭐하지? 생각. 좋은 일이네.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늘 먹던 걸로. 출발. 오늘도 10km 끝. 오늘은 뛰면서 오늘 아침에 뭐 먹을지도 생각하고 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복습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생각도 좀 했습니다. 뛰면서 계속 어떤 걸 배울지 생각을 해봤는데 평소에는 기억하지 못했을 법한 것들이 머릿속에 꽤나 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네, 운동하고 와서 아침 식사 타임입니다. 자, 견과류 볶은 거, 현미밥 조금, 참치랑 달걀 2개입니다.
네, 오늘도 무사히 등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어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하철 한 3번 타면서 읽으니까 벌써 거의 다 읽었어요. 그전에는 책 읽기가 엄청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책 읽기가 꽤나 쉬워졌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100% 집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집중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잠깐 거기에 신경을 쓸 때도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점점 뭔가 머리가 깔끔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체감이 될 정도로 좋아지고 있어요. 수업 끝나고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도 형 유튜브에 출연하게 해줘. 출연하게 해줘. 페이스 드래곤. 오케이. 오케이. 오. 한 얼마 줬지? 10만 원. 60만 원? 와. 형 오늘 하루 화이팅. 너무 인위적인데? 방금 그거 다시 해줘. 동단지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도 아침에 달리기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일기예보를 못 보잖아요. 근데 오늘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일찍 뛰어서 40분대로 뛰었어요. 신기하다. 제 얼굴을 이렇게 따라와요. 오, 저렇게 좋다. 따지면 60만 원 치면 싼 건데? 그쵸? 그러니까 저도 보여줘도 돼요? 응. 저는 간장 계란밥이에요. 여기서 알게 된 뭐 스타터 서비스 같은 게 있고 그런 거 되게 유용한 거 같아서 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얼른 집 돌아갈게요. 지금 9시예요. 오늘도 얼른 씻고서 바로 자고 내일 새벽에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용히 떠드는 이유는 가 계십니다. 저도 얼른 가보겠습니다. 폴더폰으로 살기 4일차 끝. 아침 6시 17분 안 보이네. 네, 아침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아침은 일단 이 BCAA, 제가 매일 무리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BCAA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주고요.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는 레전드 노맛 레드피트 분말. 와, 얘는 진짜 레전드예요. 제가 비위가 그래도 꽤 센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냄새. 그 무슨 시골 비료포대? 퇴비포대? 그 냄새나요. 이게 또 비트가 잘 안 섞여요. 그래서 이게 알갱이져 있으면은 이 이빨 뒤에 눌러붙어서 양치하기 전까지 계속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섞어줘야 됩니다. 이제 다 섞였으면은 코를 막고 이런 거 왜 만든 거지?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거 꼭 한번 사드세요 진짜로. 와 진짜 맛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은 이 소설책과 함께. 제가 원래 편독이 되게 심했거든요. 소설 같은 부류는 잘 안 읽었는데 이번에 새로 읽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두꺼운데 벌써 3분의 1이나 읽었어요. 환승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네, 오늘도 무사히 출근했습니다. 소설책 읽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왔어요. 네, 오늘도 일과 마치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구실 사람들끼리 회식을 하기로 해가지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다이어트 위기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약간 일탈 아니에요? 다이어트.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면 건강해서. 네, 현재 시각 오후 9시고요. 회식이 일찍 끝났습니다. 원래 회식 때 핸드폰을 안 하긴 하는데 핸드폰 없이 사람들과의 대화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핸드폰 없이 살기 5일차? 5일차 끝. 주말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처 없이 떠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핸드폰이 생긴 뒤로 제가 어딘가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고 여행을 가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항상 누군가를 만난다는 목적을 두거나 어떤 장소에 간다는 목적을 두고 움직였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목적지 없이 한번 떠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그냥 놀이터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거기서 뛰어놀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고 이런 게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뭐 큰 약속을 정해두지 않고서 제 발길이 닿는 대로 좀 돌아다녀 볼까 해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스에 집착하지 않고 천천히 뛰어볼게요. 네, 지금 큰 길 따라서 쭉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핸드폰을 안 쓰고 가다 보니까 제가 맞게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8호선, 지금 5호선을 따라가고 싶은데 5호선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5호선이 어디 있어요? 저쪽에 건너서 저쪽에 있어. 원리핑역. 건너. 아, 네. 건너서 저리 쭉 하나가.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 콘서트 하는 거예요? 오늘 콘서트 합니다. 아. 미스터 트롯 3 탑 7. 발음 대박.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됐는데 뒷걸음질 쳐버렸어요. 일단은 여기 5호선 왔으니까 지하철 가서 지도 한번 보고 올라올게요. 오, 와,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건데 여기 둔촌동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아니, 갑자기 눈이 온다고? 이거는 억간데요 좀. 여기는 벚꽃이 폈는데 하늘에선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가 생각해 놓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 있고 좋네요. 이거 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옛날에는 핸드폰 없이 여행했잖아요. 그때는 막 종이 지도 보고 했는데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 시내를 여행하는 것도 힘든데 옛날에는 막 종이 지도만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한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오고 싶었다고 했던 곳은 바로 여기 아차산입니다. 제가 자취를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텐 뭔가 서울 하면은 여기 이 아차산이 떠오릅니다. 그때 20살 때 친구랑 같이 자취를 했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이것도 카메라야? 뭐야? 나 카메라 바꿨어. 야, 너 근데 사진 좀 찍은 것 같다. 나 좀 쪘어. 무슨 일이야? 아차산은 어묵이지. 정인용에게 아차산이란 어묵이다. 맛있다. 뭔가 많이 바뀌었어. 이 치킨집도 새로 생겼더라고, 어제 보니까. 봤지? 아직도 줄 서네. 여기는 포장만문이라던가. 아, 반대편? 응.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와우. 소리도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아, 그렇군요. 어떻게 잘 찍어야 되죠?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 잘 먹었다. 너무 배불러. 진짜. 동탄지 여러분, 저는
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갈게. 즐거웠다 인용아. 밥 먹었으니까 소화도 시킬 겸 가볍게 뛰어볼게요. 산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눈이 오네요. 아니, 날씨가 왜 이래. 진짜 세상이 억가중이지만 저는 올라갈 겁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아까는 그렇게 날씨가 안 좋더니 갑자기 또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제가 핸드폰을 안 쓰면서 더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더 잘 기울일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인용이랑 밥 먹을 때도 거의 1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둘 다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부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지만 인용이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 가면은 음식이 나왔는데 그냥 밥만 먹고 서로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식사를 하는 부류를 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핸드폰을 안 쓰다 보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막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좀 더 많이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상이에요? 네, 아차산 정상. 아, 3브록 더 가면 용마봉 정상. 네, 네. 여긴 비석 이런 게 없나요? 지석이 없고 이게 기예요. 정상석이에요. 감사합니다. 안 추우세요? 추워요. 날씨가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그래 빨리 뛰어갔다 가려고. 그래서 여기 정상인데 용마산까지 뛰어왔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이름이 뭐예요? 저 동딴지예요. 다리가 그러네. 맞아요. 안 추워요? 추워요. 춥죠?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 아저씨 추워 빨리.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동딴지요, 동딴지. 네. 유튜버 동딴지. 저 여행하고 우리 바로 구독이야. 자전거도 많이 타고 해요. 동딴지요? 네. 집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조심히 가세요. 추워. 추워. 잠깐만 쉬어도 이렇게 콧물 눈물이 다 나요. 도착입니다. 진짜 긴 하루였어요. 씻고 나와서 저녁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 치킨 3조각에 달걀 3개 했어요. 이 몸에서 칼로리를 너무 적게 먹으면 얘가 칼로리를 또 그만큼 적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칼로리를 많이 소모한 날에는 적당히 열량을 먹어주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거기 아차산에 두부집이 왔는데 그 두부집에서 콩 찌꺼기 비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지랑 프로틴이랑 올리브유, 달걀 섞어가지고 이렇게 쿠키를 만들었어요. 대체당이 없는 게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건강 쿠키가 됐습니다. 좀 역설적이긴 한데 목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다 보니까 더 의미 있는 하루를 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엔 솔직히 불안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막 핸드폰으로 다 뭘 하고 있고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보여서 나만 달려가지 않는 건 아닐까? 해서 불안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을 하고 오늘 친구도 만나고 산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핸드폰 없이 살아도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이다 라는 걸 느꼈던 핸드폰 없이 살기 6일차 였습니다. 6일차 끝. 네, 스마트폰 없이 살기 7일차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극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풋살인데 저는 풋살 용병을 신청해서 거기서 모르는 사람이랑 풋살을 원래 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축구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축구 참여 가능하신지 해서 문자 드려요. 그래서 혹시 몇 시에 어디일까요? 해서 제 위치랑 장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풋살을 할 때 한번 같이 뛰었던 팀인데 거기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기적처럼 문자가 와서 너무 기쁩니다. 얼른 풋살하러 가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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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이동 중입니다. 갑자기 또 눈이 와요. 와, 진짜 날씨가 이게 맞나 싶네요. IT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IT 기기에 중독된다. 중독은 종속을 의미한다. 반면 IT 기기를 차단할 줄 아는 사람들은 IT 기기를 접촉할 시간에 독서와 사색을 하고 예술과 자연을 접하고 다른 사람들과 진실하게 교류하면서 자기 안의 인간성과 창조성을 발견하고 강화해 갈 것이다. 옛날에 읽었던 책이긴 한데 다시 읽으니까 또 느낌이 새롭습니다. 뭐 브이로그 찍는 거예요? 네. 핸드폰 없이 살기 7일차거든. 그래서 일상을 담고 있어. 아 그래요? 폰 없을 때 장점도 있지 않아? 아니요? 없어요. 아 근데 일단 그건 있어요. 이게 난 분명히 수영수에 검색하려고 딱 폰을 켰는데 다른 걸 쳐하고 있다니까요. 아, 진짜 그게 있어요 진짜. 가끔씩은 진짜 심할 때 네. 내가 원래 뭘 하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려. 그렇죠. 막 쇼츠 보고 하다가. 쇼츠는 약간 마약이에요. 그건. 마약이야. 저녁 운동하기 전에 간단하게 닭가슴살이랑 현미밥 조금 먹고 갈게요. 저녁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오는 동안 이 책도 다 읽었어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진짜 명작입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그런지 핸드폰 없이 산 거 치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끝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휴대폰 없이 살기 7일차 끝. 네, 스마트폰 없이 살기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6시 반인데 어제 한 9시 반에 잤으니까 거의 한 8시간 반 정도 잠을 잤어요. 양도 양인데 이 수면의 질이 높아진 게 딱 체감이 됩니다. 자, 오늘도 10km 완료. 자, 씻고 나와서 아침입니다. 환승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 봅시다. 수업 듣고 올게요. 아직 168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종이에다가 필기를 합니다. 수업 다녀올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요, 오늘 풀어주셔야 돼요. 이따가. 왜? 왜 오늘 풀어? 이제 일주일 지났잖아요. 게임하는 게? 네, 아니 그냥 일주일 동안 핸드폰 안 쓰기 하고 있어요. 그럼 더 쓰지 마. 아, 왜요? 알아못 깼어?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드디어 168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수업이 좀 길어져가지고 어머님이 이미 퇴근을 하셨어요. 혹시 여기로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괜찮아. 보내줄게. 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핸드폰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솔직히 이번 수업은 집중을 잘 못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동안 어머님이 비번을 보내주셨어요. 오, 열렸습니다. 뭐부터 해야지? 잠깐만. 핸드폰을 오랜만에 하니까 뇌정지가 좀 와요. 자, 일단 스크린 타임 인증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스크린 타임인데 줄을 눌러보면 클린하게 다 빵분이에요. 카톡 진짜 많이 왔다. 솔직히 속 편하게 지내긴 했는데 좀 죄송한데요.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리신 분들한테 집 갈 때 드디어 노이즈 캔슬링을 할 수 있어요. 와, 신세계. 사실 핸드폰은 괜찮았는데 이 시끄러운 지하철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드디어 핸드폰 없이 살았던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폴더폰으로 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좀 정리해 봤는데 명확하게 나뉘더라고요. 폴더폰으로 산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단점부터 얘기를 하면 이 폴더폰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제가 중간에 퀴즈를 푸느라고 아이패드로 카톡을 한번 보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요즘 모든 의사소통을 카톡으로 하기 때문에 이 카톡이 없는 폴더폰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생활이 안 된다. 자, 두 번째 단점은 자잘한 불편들이 있어요. 일단 지도. 제가 처음 가는 길은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갈 수야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훨씬 힘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송금 이런 것들. 제가 친구한테 돈을 보낼 일이 있었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카카오페이로 띡 보내면 되는데 그래서 그때도 스마트폰 없는 게 참 불편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영상통화 같은 경우도. 세 번째는 핸드폰보다는 이놈, 특히나 지하철에 탔을 때 거기서 전화를 하신 분이 있잖아요. 짧게 해야 되는데 항상 큰 목소리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책을 읽다가도 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책도 못 읽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이 없던 건 저에게 굉장한 큰 단점이었어요. 자, 이제 장점. 첫 번째는 바로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전 원래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데 이제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잡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자연스럽게 안 쓰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막 편의점에 가다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카드가 없더라도 막 카카오페이로 결제해서 먹곤 했거든요. 근데 핸드폰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짜잘한 돈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간식, 그런 편의점에서 즉흥적으로 산 돈이 빵원이에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눈을 보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이 핸드폰 화면만 보고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핸드폰 화면만 보고서 대답하는 사람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다. 이 핸드폰으로 받으니까 이 전화 한 통 한 통이 되게 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전화를 할 때 딴짓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에 조금 더 진정성을 담을 수 있게 됐어요. 세 번째 장점,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제가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업 내용을 떠올리거나 제가 어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 저녁 뭐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심심하니까 계속 떠올리면서 달렸는데, 제가 평소에 기억 못할 만한 것들, 막 수업의 세세한 내용들까지도 다 기억이 나가지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얘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얘한테 모든 것들을 다 시키잖아요. 심지어 기억하는 것조차도 얘가 다 해주고 있는데, 얘가 없어지니까 제 잃어버렸던 기억력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면 인생이 조금 느리게 흘러갔어요.
이제 우리가 퇴근하고 누워서 막 좋아하는 분야의 쇼츠를 보다 보면은 어느새 밤 10시, 11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핸드폰을 안 쓰다 보니까 그 퇴근 이후의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고, 밥도 여유롭게 먹었는데 시간이 막 7시 반밖에 안 됐고, 그래서 시간이 전체적으로 하루하루도 그렇고 일주일도 그렇고 굉장히 천천히 흘러간 느낌이어서 맨날 패스트푸드만 먹다가 건강한 슬로우 푸드를 먹은 것처럼 속이 좀 편한, 마음도 편하고 속도 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단점 3가지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또한 두 번째 자잘한 불편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이즈 캔슬링이 없으니까 불필요한 부정적인 대화가 너무 많이 들린다. 그리고 장점은 돈을 아낄 수 있고 진정성이 한 스푼 추가되고,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진다. 기억력 말고도 제가 잃었던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돌아온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인생이 조금 더 느리고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핸드폰 없이는 아니죠. 이 폴더폰만 쓰고서 일주일을 버텨봤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이 스마트폰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 직장생활 하거나 학교생활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이 나의 인생과 이 스마트폰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일주일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 폴더폰으로 살아보시거나 아니면 때때로 이 IT 기기를 멀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 도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도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나 또 보고 싶은 도전이 있다 그러면 마음껏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